이 밤 당신은 또다시 혼자입니다. 오늘도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눴고 누군가를 만났을 겁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 당신의 마음 한편에는 작은 서운함이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느낌,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느낌, 당신이 바랐던 반응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느낌입니다. 이것은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쌓이고 쌓이면 당신의 마음에 깊은 상처가 됩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자주 상처받는 걸까요? 왜 관계 속에서 우리는 반복적으로 실망하고 서운해하고 아파하는 걸까요? 그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타인에게 무언가를 기대합니다. 그들이 나를 이해해 주기를, 나를 배려해 주기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반응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상처받습니다. 쇼펜하워는 인간관계의 고통이 대부분 기대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상처받을 일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대합니다. 끊임없이 무의식적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거의 언제나 실망으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타인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타인은 그들 자신의 의지대로, 그들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은 기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왜 기대하게 되는지, 그 기대가 어떻게 우리를 괴롭히는지, 그리고 기대를 내려놓았을 때 우리에게 어떤 평온이 찾아오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고독 속에서 강해지는 법을 배웠고, 속내를 감추는 지혜를 배웠고,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대를 내려놓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기대를 버린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타인이 당신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기다리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 자신으로 존재하고 타인도 그들 자신으로 존재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그 거리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게 됩니다. 오늘 이 밤 당신이 느끼는 그 서운함을 조용히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잘못도 그 사람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일 뿐입니다. 이제 천천히 그 간극을 메우는 방법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인간 관계에서 상처는 어디서 시작될까요? 대부분의 상처는 작은 일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힘든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왔을 때, 가족이 당신에게 오늘 힘들었어 라는 말 한마디 건네주지 않는 것. 친구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휴대폰을 보며 대충 듣는 것. 당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군가 바빠서라는 말로 거절하는 것. 이런 작은 일들이 쌓여서 큰 상처가 됩니다. 당신은 이런 경험을 했을 겁니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아 마음이 아팠던 경험을요. 처음에는 작은 실망이었지만 그것이 반복되면서 점점 더 큰 상처가 되었던 경험을요.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니, 기대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대는 의식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기대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상대도 이렇게 해줄 거라고, 내가 이만큼 배려했으니 상대도 나를 배려해 줄 거라고, 나도 모르게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배신감을 느낍니다. 상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여기서 질문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 당연한 일이었을까요? 상대가 정말 그렇게 해야 할 의무가 있었을까요? 대부분의 경우 그 의무는 우리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상대를 판단하고 우리의 방식으로 상대가 행동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상대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실망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려 하고 자신의 고통을 줄이려 하며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 합니다. 타인을 배려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도 그 근본에는 자기 자신의 이익이나 만족이 깔려 있습니다. 물론 모든 행동이 순수하게 이기적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우리는 타인에게 덜 실망하게 됩니다. 상대가 나를 배려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상대도 자기 자신의 삶에 바쁘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내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상대도 자기 자신의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상처가 시작되는 구조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타인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고 그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않으면 실망하고 그 실망이 쌓이면 상처가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은 우리의 기대를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말하지 않고도 상대가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 때 알아서 위로해 주기를, 우리가 필요할 때 알아서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상대는 모릅니다. 상대도 자기 자신의 삶을 살아가느라 바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서운해합니다. 왜 몰라줄까? 왜 신경 써주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까 하며 혼자 마음 아파합니다. 하지만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들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들의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잘못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말하지 않고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당신도 경험했을 겁니다. 누군가에게 섭섭한 마음을 품고 있다가 나중에 그 이야기를 꺼냈을 때 상대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경험을요. 상대는 진심으로 놀라며 그런 줄 몰랐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깨닫습니다. 상대는 정말 몰랐구나. 내가 혼자 오해하고 있었구나 하고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마음의 상처가 깊이 박힌 뒤입니다. 기대는 어떻게 실망으로 변할까요? 이 과정은 생각보다 빠르고 생각보다 고통스럽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작은 기대를 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조금은 이해해 주겠지, 조금은 배려해 주겠지 하는 작은 기대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충족되면 우리는 기뻐합니다.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하는 사람이구나, 나를 배려하는 사람이구나 하며 안심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기대가 한번 충족되면 우리는 더 큰 기대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이해해 주겠지, 이번에도 배려해 주겠지 하며 기대치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는 순간이 옵니다. 상대도 완벽한 인간이 아니기에 때로는 당신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합니다. 그때 우리는 실망합니다. 처음에 작은 실망은 견딜만 합니다. 뭐 이럴 수도 있지 하며 넘어갑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실망은 점점 커집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예전에는 날 이해해 줬는데, 왜 이제는 그렇지 않을까 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더욱 서운해합니다. 변했다고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자면 변한 것은 상대가 아니라 우리의 기대입니다. 상대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이해하고 때로는 그렇지 못한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이 항상 우리를 이해해 줄 거라는 환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이 깨질 때 우리는 배신감을 느낍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타인에게 품는 환상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타인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봅니다. 우리는 타인에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역할을 부여합니다. 이 사람은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 저 사람은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역할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실망합니다. 하지만 타인은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도 그들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그들도 힘들 때가 있고, 지칠 때가 있고, 자기 자신을 돌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항상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상처받습니다.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는 과정에는 또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비교입니다. 우리는 상대의 현재 행동을 과거의 행동과 비교합니다. 예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왜 이럴까 하며 비교합니다. 혹은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해주는데 왜 이 사람은 안 해줄까 하며 비교합니다. 이 비교가 우리를 더욱 불행하게 만듭니다. 당신도 느꼈을 겁니다. 누군가와 당신을 비교하며 섭섭해했던 경험을요. 왜 저 사람에게는 그렇게 잘해주면서 나에게는 안 그럴까 하며 혼자 마음 아파했던 경험을요.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덜 소중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관계마다 역동이 다를 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보는 것은 그 관계의 표면일 뿐입니다. 그 안에 어떤 복잡한 감정들이 있는지 당신은 알지 못합니다. 기대는 항상 실망으로 끝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대는 본질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타인의 생각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타인의 감정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대를 통해 그것을 통제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무력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는 과정은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까지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 속에서 우리는 더욱 외롭고 무력하다고 느낍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의 기대는 커집니다. 이것은 인간관계의 역설입니다. 우리는 낯선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길에서 마주친 사람이 나에게 친절하지 않아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오랜 친구가, 가까운 동료가 나에게 친절하지 않으면 깊이 상처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친밀감이 기대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특별한 대우를 기대합니다. 그들은 나를 잘 알고, 나를 이해하고, 나를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이는 특별하니까요. 우리는 오랜 시간을 함께 보냈고, 많은 것을 나눴고, 서로를 신뢰하니까요. 하지만 바로 이 친밀감이 문제입니다. 친밀함은 우리에게 환상을 줍니다. 이 사람은 나를 완전히 이해한다는 환상. 이 사람은 항상 내 편이라는 환상. 이 사람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라는 환상입니다. 그리고 그 환상이 깨질 때 우리는 엄청난 배신감을 느낍니다.
당신도 경험했을 겁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받았던 경험을요. 부모님의 무심한 말 한마디가, 배우자의 작은 실수가, 오랜 친구의 배려 없는 행동이 당신을 얼마나 무너뜨렸는지 당신은 잘 알고 있습니다. 낯선 사람이었다면 그냥 넘겼을 일도 가까운 사람이 하면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웁니다. 쇼펜하우어는 고슴도치의 비유를 들어 이것을 설명했습니다. 고슴도치들은 추운 겨울을 이겨내기 위해 서로 가까이 다가갑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 아픕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멀면 외롭고 너무 가까우면 아픕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기대가 커지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많은 것을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시간도, 감정도, 배려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에 상응하는 무언가를 돌려받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타인이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투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위해 100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도 당신을 위해 100을 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50만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20만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나 상황이나 성격에 달린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내가 이만큼 했으니 상대도 이만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 것을 과대평가하고 상대가 한 것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한 배려는 크게 느껴지지만 상대가 한 배려는 작게 느껴집니다. 내가 참은 것은 크게 기억하지만 상대가 참은 것은 작게 기억합니다. 이런 왜곡된 인식이 우리를 더욱 서운하게 만듭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가 큰 기대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그들과 하나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함께하다 보면 우리는 그들이 나와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같은 방식으로 느낀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설명하지 않아도 알 거라고, 말하지 않아도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우리는 각각 독립된 개인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는 더 많이 상처받습니다. 우리의 기대가 크기 때문에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의 실망도 큽니다. 그리고 그 실망이 쌓이면 관계는 점점 무거워집니다. 처음에 가벼운 만남은 사라지고 무거운 의무감만 남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빚진 것 같고 서로를 실망시킬까봐 두려워합니다. 기대는 관계를 무겁게 만듭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가벼웠던 관계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무거워지는 것을 당신도 느꼈을 겁니다. 처음에는 그저 즐거운 만남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의무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만나야 한다는 부담, 연락해야 한다는 부담, 신경 써야 한다는 부담이 생깁니다. 이 무게의 정체가 바로 기대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하기 시작하고 그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압박을 느낍니다. 상대가 나를 실망시키지 않기를 바라고 동시에 나도 상대를 실망시키지 않으려 애씁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러움은 사라지고 계산과 조심만 남습니다. 당신도 경험했을 겁니다.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미리 무슨 말을 할지 생각하게 되는 순간을요. 무슨 옷을 입을지, 어떤 표정을 지을지, 어떻게 행동할지 미리 계획하게 되는 순간을요. 그것은 그 만남이 더 이상 편안하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그 관계에 기대가 쌓여서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 관계가 자유를 제한한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타인의 기대를 의식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고 하고 싶은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항상 상대의 반응을 생각하고 상대의 기분을 살피며 상대를 실망시키지 않으려 조심합니다. 이것은 피곤한 일입니다. 기대가 관계를 무겁게 만드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우선 기대는 점수표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계산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상대도 이만큼 해야 한다고. 내가 이번에 양보했으니 다음에는 상대가 양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계가 거래처럼 변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계산이 맞지 않을 때 우리는 불공평하다고 느낍니다. 또한 기대는 예측 불가능성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대가 예측 가능하게 행동하기를 바랍니다. 항상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고 항상 같은 방식으로 배려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인간은 기계가 아닙니다. 기분이 있고 상황이 있고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 어제는 괜찮았는데 오늘은 그러냐고, 왜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그러냐고 따지게 됩니다. 기대는 또한 감사를 빼앗아갑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을 때 그것을 받아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받지 못하면 엄청나게 섭섭해합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을 때는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예상하지 못한 친절에 감동하고 뜻밖의 배려에 기뻐합니다. 당신은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에게서 작은 친절을 받았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크게 느껴졌는지요. 반대로 항상 나를 챙겨주던 사람이 한번 챙겨주지 않았을 때 그것이 얼마나 섭섭하게 느껴졌는지요. 같은 행동도 기대의 유무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느껴집니다. 기대는 관계에 조건을 붙입니다. 우리는 만약 내가 이렇게 해주면 나도 이렇게 할게라는 조건부 관계를 만듭니다. 만약 내가 나를 이해해주면 나도 너를 이해할게. 만약 내가 나를 배려해주면 나도 너를 배려할게 라는 식입니다. 하지만 진짜 관계는 조건이 없습니다. 상대가 무엇을 하든 나는 나의 방식대로 행동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래서 기대가 쌓인 관계는 무겁습니다. 만날 때마다 부담스럽고 대화할 때마다 조심스럽고 함께 있어도 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상대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고 동시에 우리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까봐 불안해합니다. 이런 관계는 오래갈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지쳐서 그 관계를 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대를 버렸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놀랍게도 평온이 찾아옵니다. 당신이 타인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게 되면 당신은 더 이상 실망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상대가 당신을 배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처음부터 그것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대를 버린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타인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타인은 항상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타인에게도 그들만의 삶이 있고 그들만의 고민이 있고 그들만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면 당신은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당신은 이런 경험을 했을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을 때 그 관계가 오히려 편해졌던 경험을요. 상대가 연락하지 않아도 서운하지 않고 상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화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렇게 기대를 버리고 나니 관계가 더 오래 갔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욕망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욕망이란 집착입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집착할 때 우리는 고통받습니다. 타인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집착, 타인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집착, 타인이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집착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기대를 버린다는 것은 타인에게 무관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사랑할 수 있고 여전히 배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조건 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상대가 무엇을 돌려주든 돌려주지 않든 당신은 당신이 하고 싶은 만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기대를 버렸을 때 찾아오는 평온은 깊고 고요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칭찬해도 우쭐하지 않고 누군가 당신을 비난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타인의 평가에 기대를 걸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오롯이 당신 자신의 기준으로 삽니다. 또한 기대를 버리면 관계가 가벼워집니다. 더 이상 만남이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 됩니다.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만나고 싶지 않으면 만나지 않습니다. 연락하고 싶으면 연락하고, 연락하고 싶지 않으면 연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나에게 연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상대도 상대의 삶이 있으니까요. 기대를 버리면 당신은 진정으로 관대해질 수 있습니다. 상대의 실수를 쉽게 용서하고 상대의 부족함을 받아들이고 상대의 변화를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처음부터 상대가 완벽하기를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물론 기대를 완전히 버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 기대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연습할 수 있습니다. 작은 기대부터 내려놓아 보십시오. 상대가 내 전화를 받지 않아도 괜찮다고, 상대가 내 이야기를 듣지 않아도 괜찮다고, 상대가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다고 말해 보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괜찮다고 느껴질 때까지 반복해 보십시오. 인간 본성의 이기성에 대한 쇼펜하우어의 통찰은 냉혹하지만 현실적입니다. 그는 인간을 본질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존재로 보았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생존과 안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타인은 그 다음입니다. 이것은 도덕적 판단이 아니라 존재론적 사실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우리가 타인을 배려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도 대부분 자기 이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을 돕지만 그것은 우리 자신이 착한 사람으로 느껴지고 싶어서입니다. 우리는 타인에게 친절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서입니다. 물론 순수한 이타심이 전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행동 뒤에는 자기 이익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우리는 타인에게 덜 실망하게 됩니다. 상대가 나를 먼저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상대도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도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상대가 항상 나를 먼저 생각해 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또한
인간의 의지가 본질적으로 충족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원하고 그것을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합니다. 이 끝없는 욕망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타인에게 무언가를 원합니다. 더 많은 사랑을, 더 많은 이해를, 더 많은 배려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충족되어도 우리는 곧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됩니다. 이 욕망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쇼펜하우어는 욕망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타인에게 무언가를 바라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타인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지 않고, 타인이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지 않고, 타인이 나를 배려해 주기를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기대를 내려놓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평온을 찾습니다. 이것은 비관주의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환상을 버리고 현실을 직시하라고 말합니다. 타인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타인은 항상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타인은 우리를 실망시킬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습니다. 당신도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요. 당신이 아무리 설명해도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마음을 알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잘못도 당신의 잘못도 아닙니다. 단지 인간의 한계일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근본적으로 고독한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가까운 사람과도 완전히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의식 속에 갇혀 있고 타인의 의식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슬픈 사실이지만 동시에 해방적인 사실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타인에게 완전한 이해를 기대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 본성의 이기성을 이해한다는 것은 타인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상대도 나처럼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상대도 나처럼 고통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구나. 상대도 나처럼 불완전한 사람이구나 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 속에서 우리는 더 관대해질 수 있습니다. 기대 없는 관계는 놀랍도록 편안합니다. 당신이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면 당신은 온전히 그 순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상대가 무슨 말을 할지, 어떻게 반응할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 자체를 즐깁니다. 기대 없는 관계에서는 침묵도 편안합니다. 당신은 끊임없이 대화를 이어가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를 즐겁게 해주려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함께 조용히 앉아 있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상대가 즐거워하기를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지루해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상대의 감정이고 당신이 책임질 일이 아닙니다. 기대 없는 관계에서는 실수도 용납됩니다. 당신이 뭔가 잘못 말했어도 뭔가 잘못 행동했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당신에게 완벽함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상대가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당신도 상대에게 완벽함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서로가 편안하게 자기 자신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런 관계를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오랜만에 만났는데도 어색하지 않은 친구,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언제나 편한 사람, 무슨 말을 해도 판단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기대 없는 관계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당신도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기대 없는 관계가 더 오래가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 관계에는 부담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나야 한다는 의무도, 연락해야 한다는 강박도, 신경 써야 한다는 압박도 없습니다.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연락하고 싶을 때 연락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반대로 기대가 많은 관계는 금방 지칩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그 기대에 부응하려 애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피곤해집니다. 항상 신경 써야 하고, 항상 조심해야 하고, 항상 뭔가를 해줘야 한다는 부담이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결국 우리는 그 관계를 피하게 됩니다. 기대 없는 관계에서는 감사가 살아납니다. 상대가 무언가를 해줬을 때 그것이 당연하지 않기에 진심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작은 친절에도 감동하고 작은 배려에도 고마워합니다. 반대로 기대가 있는 관계에서는 상대가 아무리 많은 것을 해줘도 당연하게 여기고 하지 않으면 섭섭해합니다. 기대 없는 관계에서는 자유가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되고 싶은 대로 될 수 있습니다. 상대의 기대에 맞춰 당신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는 상대가 되고 싶은 대로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두 사람은 진정으로 만납니다. 물론 기대가 전혀 없는 관계는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기대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대를 최소화할 수는 있습니다. 큰 기대를 내려놓고 작은 기대만 남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기대마저 집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대 없는 관계의 편안함은 경험해 본 사람만 합니다. 그것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깊은 평온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더 이상 타인의 반응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 자신으로 존재하고 타인도 그들 자신으로 존재하도록 내버려둡니다. 그리고 그 거리 속에서 역설적으로 더 깊은 연결이 일어납니다. 인생 후반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인간관계의 거리와 균형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가까운 관계를 원했습니다. 서로의 모든 것을 나누고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고 서로에게 전부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런 관계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리고 필요하지도 않다는 것을요. 인생 후반의 인간관계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거리입니다.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서로의 공간을 인정하고 서로의 차이를 받아들이는 거리입니다. 이 거리는 차갑지 않습니다. 오히려 따뜻합니다. 왜냐하면 그 거리 속에는 상대에 대한 존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의 고슴도치 비유를 다시 떠올려 봅시다. 고슴도치들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체온을 나눌 수 있는 적당한 거리를 찾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서로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거리는 사람마다, 관계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과는 가까운 거리가 편안합니다. 자주 만나고 자주 이야기하고 서로의 삶에 깊이 관여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과는 먼 거리가 더 편안합니다. 가끔 만나고 가끔 연락하고 서로의 삶을 멀리서 지켜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모두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거리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인생 후반의 인간관계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사람은 보내주고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면 사람은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우리는 이제 모든 관계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다는 것을 압니다. 인생 후반의 인간관계는 균형을 중시합니다. 주는 것과 받는 것의 균형, 말하는 것과 듣는 것의 균형, 함께하는 것과 혼자 있는 것의 균형을 찾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주지도 너무 많이 받지도 않습니다. 너무 많이 말하지도 너무 많이 듣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이 적당합니다. 당신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예전처럼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지 않게 된다는 것을요. 예전처럼 관계에 목숨 걸지 않게 된다는 것을요. 이것은 당신이 냉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성숙해진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관계의 한계를 알고 그 한계 안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인생 후반의 인간관계는 선택적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과 친하게 지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사람, 우리를 성장시키는 사람, 우리와 자연스럽게 연결된 사람들과만 가까이 지내면 됩니다. 나머지 사람들과는 정중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인생 후반의 인간관계는 깊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표면적인 만남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인사, 무의미한 대화, 껍데기뿐인 관계는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대신 우리는 진짜 이야기를 나눕니다. 삶의 본질에 대해, 우리가 진정으로 느끼는 것에 대해, 우리가 진짜 고민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더 이상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 자신으로 존재하고 타인도 그들 자신으로 존재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이제 이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밤 당신은 많은 것을 생각했을 겁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품어왔던 기대들에 대해, 그 기대가 당신을 얼마나 괴롭혔는지에 대해, 그리고 그 기대를 내려놓으면 얼마나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했을 겁니다. 기대를 버린다는 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편안하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다 지쳐왔습니다. 타인의 생각을, 타인의 행동을, 타인의 감정을 통제하려 애써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요. 그리고 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요.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지 않기 위한 성숙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타인이 우리를 이해해 주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타인이 우리를 배려해 주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 자신을 돌보고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을 주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깁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환상을 버리라고 말했습니다. 타인이 완벽하다는 환상, 타인이 항상 우리를 이해할 거라는 환상, 타인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라는 환상을 버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버렸을 때 우리는 비로소 현실을 직시할 수 있고 그 현실 속에서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기대 없는 관계는 가렵습니다. 만남이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 되고 대화가 부담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고 함께하는 시간이 무겁지 않고 편안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서로에게 빚진 것 같지 않고 서로를 실망시킬까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듣고 작은 변화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타인에게 품었던 작은 기대 하나를 내려놓아 보십시오. 상대가
내 전화를 바로 받지 않아도 괜찮다고. 상대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도 괜찮다고. 상대가 나를 먼저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해 보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그것이 괜찮다고 느껴질 때까지 연습해 보십시오. 기대를 내려놓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생 기대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 습관을 바꾸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연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당신은 자유로워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대를 버리면 상처도 사라진다는 것을요. 타인이 당신을 실망시켜도 아프지 않고, 타인이 당신을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고, 타인이 당신을 배려하지 않아도 평온한 당신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이 고요한 밤, 당신은 혼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 압니다. 외로움은 타인의 부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단절에서 온다는 것을요. 당신이 당신 자신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면 당신은 결코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내일 아침 당신이 눈을 떴을 때 당신은 조금 더 가벼울 것입니다. 불필요한 기대의 무게를 내려놓았기에 당신의 마음은 조금 더 가벼울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하루를, 당신의 관계를 당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타인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타인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든, 그것은 타인의 선택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통제할 수 없고, 통제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당신이 주고 싶은 것을 주고, 당신이 살고 싶은 방식으로 살면 됩니다. 이 밤이 당신에게 평안을 주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품고 있던 기대들을 조용히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잠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때 당신은 조금 더 자유롭고 조금 더 평화로운 당신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대를 버리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한 도피가 아니라 평온을 찾기 위한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고요히, 부드럽게 오늘의 모든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내일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은 채로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대 없는 삶이 얼마나 가볍고, 얼마나 평온하고, 얼마나 자유로운지를요. 편안한 밤 되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고요하고, 당신의 잠이 깊고, 당신의 내일이 밝기를 바랍니다.